네, 안녕하십니까 네, 교수님. 안녕하세요. 네, LK99 초전도체가 아니다, 상온 초전도체 물질이 아니다라고 네이처지에 의견이 실렸는데 이거에 대한 상황 좀 분석 부탁드립니다. 음. 어, 이틀 전이죠. 예, 이틀 전. 예. 이틀 전에 그 네이처지에서 세계적으로 지금 검증 작업을 진행하고 있는 그런 다양한 분야 검증 작업을 하고 있는데 이제 그런 그 내용들을 다시 종합적으로 이렇게 분석을 해서 판단을 해가지고 어, 그쪽에서 이제 어쨌든 하나의 평이라고 할까요? 논평이라고 할까? 이 논평이라는 걸로 해서 네이처지의 슈퍼 컨덕터가 아니다. 이렇게 해서 네이처지에서 나왔어요. 이 황화구리를 제거하고 이제 100% LK99 물질로 만들었더니 이거는 뭐 전도체도 아니고 불연체다, 네, 이렇게 이야기를 했거든요. 그래서 네. 오히려 전기 저항이 없는 것이 아니라 전기 저항이 굉장히 높다. 그리고 퀀텀 에너지 연구소에서 발견했었던 어떤 그 전기 저항이 낮아지는 현상은 그 황화구리 때문에 그런 것으로 추측된다. 이렇게 지금 얘기를 했기 때문에 아마 많은 분들이 지금 실망을 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. 이거는 어떻게 봐야 될까요? 기본적으로 우리 그 독자님들은 네. 일이 그런 건 모든 그런 거에 대해서 일희일비 하시면 안 될 것 같아요. 일희일비하면 안 된다. 왜 일희일비 그렇죠? 하지 마시고 예. 이거는 어차피 그 연구자가 연구를 한 결과를 발표한 거기 때문에 네. 수십 년에 걸쳐서 발표한 그런 연구 결과인데 이 연구 결과를 어느 누가 하루아침에 이거를 빨리빨리 파악해서 할 수 있겠어요. 물론 논문의 입장에서는 얘기할 수가 있어요. 네. 내 논문 내가 편집장이다. 음. 그럼 이 편집장인 경우에는 편집위원회를 구성을 해서 네. 편집위원회의 편집위원들의 의견을 듣고 결정을 하는 거거든요. 네. 그러니까 네이처지의 경우, 네이처지도 그렇고 네, 다른 일반적인 과학 다른 저널 과학 저널 같은 경우에는 경우가, 다 그렇습니다. 대부분이 다 그렇습니다. 그렇게 네. 해야만 이게 제대로 된 논문을 실는 거거든요. 그러니까 논문을 실는 프로세스는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린 대로 이게 오래 걸려요. 완벽하게 지금 결과가 나와 있으면 금방 이렇게 뭐 6개월 내에 뭐 3개월 내에 6개월 내에 그것도 뭐 네이처지 같은 경우는 6개월에서 1년 걸리는데 어떨 때는 2년 3년씩 걸리거든요. 네. 그 실을 내면. 그러니까 그 실을 내면은 결국은 논문을 내고 결과를 내서 논문을 그 폼에 맞춰서 내고 정식으로 내고 거기서부터 리뷰를 받고 리뷰를 받았을 때 100%다 업세트되고 성공되면 그냥 통과돼서 실는 거지만 그런 경우는 극히 드물어요, 사실은. 처음부터 그냥 100% 논문을 실린다는 게 대개 이제 수정 보완하는 그런 경우가 있어요. 왜냐하면 이 논문 심사하는 입장에서 보면은 이 논문을 제대로 이해하기가 쉽지가 않거든요. 왜냐하면 짧은 뭐 5페이지, 6페이지에 걸쳐서 모든 내용을 축약해 가지고 집어넣는 거기 때문에 물론 이제 결과를 보고서 이제 판단을 할 수 있겠죠. 이 결과가 거짓인지 아닌지 뭐 실질적으로 실험한 내용인지 이제 이런 정도는 이제 파악을 할 수 있겠지만 거짓이라는 얘기는 안 나오는 것 같아요. 거짓이란 거는 단지 이제 그 결과 데이터가 슈퍼컨덕터의 현상에서 나온 게 아니다. 이런 내용이 나와 있기 때문에 슈퍼컨덕션이 일으키는 물질 중에 뭐 구리가 합금이 들어가 가지고 이렇게 진행한 결과는 여기저기서 또 사실은 옛날 보니까 그 과거 논문에도 좀 그런 내용이 좀 있었고 이제 그런 내용이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퀀텀 연구소에서 대응을 할 문제예요. 퀀텀 연구소에서 논문을 제출했고 그다음에 그거에 대한 진위 여부 또 질문 이런 거는 거기서 대응을 해야 되는데 이번에 그 네이처지에서 나온 그 하나의 종합적인 평은 굉장히 부정적인데 단지 거기에 이제 그런 내용이 있어요. 퀀텀 연구소에다가 의뢰를 했는데 퀀텀 연구소에 답이 없다. 답이 없는 상태에서 네이처지는 그렇게 결정할 수밖에 없죠. 그러니까 퀀텀 연구소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대응을 해야 된다. 그리고 일반 청취자들은 이 지금 뭐 전 세계적으로 나오고 있고 국내 여러 군데에서 이렇게 여러 가지 평이 나오고 있는데 그거에 대해서 어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너무 일비 뭐 하지 마시라.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. 그리고 시간이 좀 걸리고 결국은 이 원인을 제공했던 퀀텀 연구소가 책임을 져야 되지 않겠느냐. 자, 그렇다면 퀀텀 에너지 연구소는 왜 아직까지 제대로 된 대응을 안 하고 있을까요?
그래서 퀀텀 에너지 연구소는 과거 그 최동식 교수님의 그런 이론을 가지고 그 꿈을 실현하기 위해서 열심히 한 거에 대해서는 상당히 바람직한데, 지금 세계적으로 어쨌든 문제를 인제 일으켰으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이 답을 줘야 돼요. 답을 줘야 되고, 그다음에 그 의견에 대해서 옳다, 그르다, 이거는 만약에 틀리다고 하면 왜 틀리는지 이제 요런 내용을 말씀을 해 주셔야 되고, 뭐 물론 이제 기업이니까, 기업이라는 데는 또 대학하고 다르니까, 대학에 있는 대학 교수라면요 무조건 인제 논문을 써내야 되고 학문적으로 그 이론을 또 나름대로 설득을 시켜야 되니까 그거는 인제 꼭 필수한데, 기업은 어떻게 보면 또 그 어떻게 돈하고 연결되는 그런 어떤 이익을 내야 되니까 인제 그런 면에서 기업의 입장에서 제가 보면 또 어떤 한편에서는 응답을 안 하는 게 이해도 될 수도 있다. 이제 그렇게 인제 보는 거죠. 그러면 그 기업 입장에서는 '왜 여기에 대해서 대답을 안 하는가.' 그 네이처주에서는 대답이 없는데 결국 그 주위에서 일어나고 있는 학자들의 여러 가지 그 의견들을 종합해서 그렇게 코멘트할 수밖에 없거든요. 발표할 수밖에 없거든요. 그렇게 한 것이 지금 인제 그 이틀 전의 그 내용이고, 그다음에 퀀텀 에너지 연구소에서는 그러면은 아마 제가 추측하기에는 진짜 이제 특허도 걸어 놓고 뭐 실질적으로 노하우가 있는데 그 노하우를 뭐 다 오픈하기 싫어서 그런 건지, 아니면은 진짜 본인들이 그렇게 오랫동안 했으면서 이거를 뭐 감추고 싶은 게 있는 건지, 감추고 싶고 오로지 뭐 주식 시장을 위해서 자기 기업의 이익을 위해서 그렇게 만약에 진행하고 있는 건지, 그다음에 또는 뭐 실질적으로 제가 보기에는 그 기존의 여러 가지 그 데이터를 나름대로 쭉 오랫동안 한 거를 발표한 거는 맞는데, 이 발표한 내용이 인제 아직 더 보완을 해서 추후에 좀 더 완벽하게 됐을 때 더 발표하려고 하는 건지, 뭔가 인제 그런 어 속마음이 있겠죠. 그러니까 그런 속마음을 어쨌든 간에 어느 순간에는 나타내서 정리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.